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산속, 그것도 산꼭대기 즈음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오고 나서 자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멀리 산들이 여러 겹으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하늘과 가까운 곳이라 그런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맑은 날이면 제가 보는 모든 것이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는 십기가 이런 날에 쓰여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너무도 푸른 하늘.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동화 속에 나오는 메리 포핀스가 걸터 앉아서 대롱대롱 다리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켜보는 동안도 몽글몽글 피어올라 쿠션감이 엄청 좋을 것만 같은 흰 구름들. 불어오는 싱그런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그대로 안았다가 저에게 다시 안겨줄 것만 같은 뒷산의 초록빛 나무들. 한바탕 잔디를 깎고 나면 남편에게 엄청난 뿌듯함을 안겨주는 우리 집 울타리 안의 널따란 잔디마당. 그리고 그 아늑한 잔디 위에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며 편안함을 느끼고 기분 좋음을 느끼고 있는 듯한 골든 리트리버 다우리의 모습까지도 그저 한 폭의 풍경화인 것처럼 낯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낯설음은 곧 설렘이 되어 전원주택에 사는 기쁨을 누적시키는 거죠. 써니네처럼 은퇴 이전에 전원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은퇴를 하지 않은 40대에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기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때는 딸들이 자퇴를 결정한 게 결정적 동기였습니다. 딸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도심에서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남편은 서울로 출퇴근만 가능한 전원주택이라면 어디든 오케이였고, 저도 사람들과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살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딸들 또한 전원생활을 시작하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굉장히 환영했고요. 그렇게 써니네 가족은 2012년부터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47, 제가 44살일 때부터 전원주택에서 살기 시작한 거죠. 많은 분들이 도심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은퇴 이후 시골에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하는 걸 꿈꾸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고요. 써니네는 정말 그냥 저질러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케이스랍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기로 결정이 된 다음 바로 양평 여기저기 부동산을 찾아다녔답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할 땐 부동산끼리 매물 정보를 공유해서 어디 부동산을 가건 한 군데 부동산만 가면 웬만한 매물은 다 볼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양평만 해도 시골이라 그런지 그 지역 매물은 그 동네 부동산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답니다. 어느 부동산을 가도 네이버 부동산엔 나오지 않는 매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골 분들은 오래 거래한 단골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며 돌아다닌 결과 써니네 가족 모두가 마음에 들어했던 전원주택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처음 전원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보면 전원주택 북향집의 단점에 대해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처음 살았던 전원주택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던 영상이랍니다. 그 집이 북향이어서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던 거, 눈이 녹지 않아 주차장이 빙판이 되어 택배 기사님이 주차장 바깥쪽에 놓고 가신 택배를 가지러 가기 위해 미끄러지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었던 거, 아파트에 살다 처음 살아본 전원주택이어서
아파트처럼 따스하게 지내다가 난방비 폭탄 맞았던 것 등등 안 좋은 기억도 특별하게 많은 집이긴 했었지만요. 그 밖에 거기서 처음 경험했던 모든 시골살이가 너무너무 즐겁고 예쁘고 설레어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답니다. 써니네 가족들이 처음 살아본 주택이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예뻤던 집이어서인지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나는 기억들에 대해 얘기 나누게 되는 집이에요. 공을 찾아오셔요. 허그는 안 할 거야. 공 찾아요. 공 여기 있네. 공 여기 있네. 40대에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남편 사무실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전원주택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출퇴근에 쓰이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곤 했었는데요. 전원주택에서 살기 위해선 남편이 출퇴근하는데 각각 40분 이상씩 소비해야 했지만 집에서 지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다행스러웠던 것은 집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남편 또한 출퇴근 시간 동안에도 행복했다는 거랍니다. 셜록 공 가져와. 공 가져와야지. 이번엔 공 가져왔어? 아주? 아까 찾았어. 어. 죽지 마. 죽지 마. 셜록, 허그 좀 공이 좀 가져와야지. 응? 뭐 좀 가져와야지 던져주지. 자오라. 다오리 공이 있어? 일로 와봐. 뭐야? 모과네 모과. 모과를 물었네 다오리가. 공 찾아? 네가 갖다 줬잖아. 찾아와. 셜록이 공 가져와. 공 찾아왔어? 우리 셜록 공 찾아왔어? 아이 똑똑하니. 야시고. 셜록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셜록 일로 와야지.
은퇴 이전에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이유라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을 나이 들어서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좀 더 젊어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하루라도 일찍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은퇴 이전 40대의 전원 생활을 시작한 장점인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건강이 따라주니까 가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을 거고요. 시골살이를 일찍부터 경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즈음엔 전원주택에서 생기는 어지간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거의 파악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큰 장점이죠. 무엇보다도 은퇴 이후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전원주택에 부부만 살게 되거나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은퇴 이전에 전원주택에서 살게 되면 자녀들 또한 전원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좋고 부부 또한 자녀와 함께 전원생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시작하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지게 마련이잖아요. 특히나 시골 전원주택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딘가에 집을 짓는다는 건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적응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지라 내가 시골을 좋아한다고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결정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원주택을 임대해 살더라도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일구고 집수리도 해보시면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집도 아닌데 집에 정성 들일 필요가 있냐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 집에서 살건 임대로 살건 내 삶의 일정 기간을 보내는 곳이라면 시간이건 물질이건 투자가 필요하고 그 시간조차 즐길 수 있어야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집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해볼 일들의 위시리스트 중 임대로 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경험 삼아 해보시라고. 그 경험이 나중에 내 집이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고 있는 집보다 그 집에서 쌓아가는 경험과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